대한민국의 명운이 걸린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바짝 다가오고 있습니다. 새해 3월 9일 실시되는 한국의 대통령 선거에서 한 표를 행사하려면 반드시 1월 8일까지는 유권자 등록을 해야 합니다. 한인 유권자들의 투표를 독려하기 위해서 국민의힘 김석기, 태영호 두 의원께서 미주 지역을 수례하고 계십니다.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김석기, 태영호 두 의원님 워싱턴 방문 또 특히 WKT 방문 환영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내년 3월 9일 실시되는 대통령 선거에 우리 이제 유권자들도 미국만 해도 255만 미주 한인 가운데 85만 정도가 유권자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상당히 이제 주요한 그 보팅 블럭이라고 할 수 있는데 왜 재외동포, 특히 이제 미주 한인들이 유권자들이 투표를 해야 하는지 중요성에 대해서 한번 김석기 위원장, 이제 재외동포 위원장이시니까 한번 말씀해 주시죠. 예. 내년 3월 9일 날 우리 대통령 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미국에 있는 85만 유권자께서 모두가 만약에 투표에 참여해 주신다면 85만 표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대통령 선거의 당락을 좌우할 정도의 많은 표입니다. 저는 모든 우리 미국 동포분들께서 투표에 참여해 주시길 원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그만큼 동포분들의 힘이, 파워가 강해지는 것입니다. 지금 동포분들께서 본국 정부의 여러 가지 요망사항을 많이 제시하고 계십니다. 예를 들면 재외동포청 설치가 필요하다. 또는 이중국적 문제, 이중국적 문제로 미국에서 피해를 입는 우리 자녀들이 있다. 뭐 이런 문제를 많이 제기하시는데 잘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 동포분들의 투표율이 높아져서 85만 유권자 가운데 절반만 투표를 해주셔도 그 표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커집니다. 그러면 본국 정치권에서 당 관계없이 우리 동포분들에게 많은 관심을 가질 것이고 동포분들의 요망사항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나설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동포분들이 투표에 참여하는 비율이 높아질수록 표가 많아질수록 동포분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된다. 그래서 저는 무엇보다도 제가 재외동포위원장으로서 우리 동포들의 권익 향상을 위해서 꼭 투표를 해 주십사.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 표를 행사하려면 내년 1월 8일까지 유권자 등록을 해야 하는데 등록률은 아직도 너무 초조한 것 같은데 태 의원께서 한번 상황을 설명해 주시죠. 예. 재외국민 투표지 사전 등록률을 본다면 2.7%입니다. 그런데 세계적으로 우리가 평균치를 보면 4.5% 이렇게 돼 있는데 물론 미국이라는 이 영토가 대한민국 영토에 비해서 크고 재외국민 투표 이제 유권자들이 미국 전국에 널려져 있어서 지리적으로 투표하기에는 좀 불리한 이런 상황도 돼 있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미국에 오니까 많은 분들이 미국에서는 뭐 투표는 밥이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하시더라고. 그리고 미국 정부 자체가 참정권에 대해서 대단히 많이 독려하는데 지금 현재 미국에 살고 계시는 우리 재동포분들을 보면 시민권자들도 있어서 시민권자들은 투표에 관심이 없고 또 어학연수생으로서 단기 체류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단기 체류지만은 사전 신청을 하면 투표할 수 있다는 이 사실 자체도 잘 모르고 있고 또 이제 투표하려면 많은 거리를 이동해야 되는 여러 가지 좀 불합리한 이제 상황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1월 8일 전에 사전 신청 등록을 해야만이 투표권이 지어진다는 이 사실을 모두 다 기억하시고 빨리 남은 기간에 등록하시는 이 문제가 저는 가장 중요한 문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여기에 또 살고 계신 분들, 뭐 미국 시민권자를 제외하더라도 우리 유권자들도 뭐 워싱턴 쪽은 좀 나은 것 같습니다만은 투표하기가 너무 좀 힘든 그런 상황이 펼쳐지고 있고 개선이 안 돼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투표장을 좀 많이 설치를 하든지 우편 투표를 허용하든지 그래야 되는데 이게 이번 대선에서도 또 그렇게 쉽지는 않은 상황 같은데요. 위원장께서 말씀하시죠. 우리 동포분들에게 참정권을 이제 부여했으니까 모든 동포들이 쉽게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드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22대 국회에 들어와서 이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냈습니다. 그것이 우리 동포와 관련해서 동포들은 우편 투표를 하도록 하자. 또 한 가지는 투표 장소를 대폭 확대해 드리자. 이 두 가지 안을 냈습니다. 우편 투표는 아시는 대로 투표 용지가 각 가정에 직접 우편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투표하시기에 용이하고, 또 하나는 현행 법에서는 투표 장소를 우리 동포분들 인구 4만 명 기준으로 해서 일개소를 설치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 워싱턴 DC의 경우에는 3만 6천 명 정도의 우리 동포분이 살고 계세요. 그러다 보니까 본래는 한 군데인데 이게 두 군데 지금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거든요. 저는 이제 4만 명이 아니고 2만 명 기준으로 투표소를 설치를 하자. 그리고 현행법에 되어 있는 대로 4만 명이 넘을 경우에는 추가로 설치할 수 있는데 최대 2개 이상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숫자 제한을 두지 말고 2만 명 기준으로 해서 계속해서 설치를 하자. 그럼 예를 들면 이제 그 LA의 경우에는 우리 유권자가 동포분들이 25만 명 가까이 살고 계세요. 그런데 거기에도 현행법 하에서는 3개밖에 설치를 할 수 없는데 제가 제시한 기준으로 하면 13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동포들이 좀 쉽게 가서 투표할 수 있도록 이런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국 내는 물론이고 미국 내에서도 종전선언 지금 그렇게 급한 것인가라는 의구심을 갖는 분들도 많고, 왜 이거 갖고 그렇게 싸우고, 사실은 미국 내에서도 한쪽에서는 한반도 평화법에 종전선언 집어넣어서 이제 서명운동까지 하고 있고, 또 한쪽에서는 반대 연판장을 돌려서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이제 한인 사회도 좀 분열이 됐고 있는 상황인데, 이 종전선언은 왜 이렇게 이제 문제가 된다고 보십니까? 현 이제 상황에서 우리가 항상 명심해야 될 것은 이 종전선언을 해서 과연 우리가 바라는 북한의 비핵화를 달성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앞으로 종전선언을 했다가 결국은 북한의 비핵화를 오히려 물 건너가게 만드는 이런 상황이 아닌가라는 걸 우리 국민들이 심중히 지금 판단해 봐야 되는데, 우리가 2018년 4.27 판문점 선언과 미북 싱가포르 공동성명 이후에 현재 북한은 우리를 위협하는 이런 핵무력이 더 고도화되고 현대화되고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안전은 더 위협받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현 시점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빨리 미국과 북한 사이의 대화와 재개돼서 북한을 비핵화로 추동하는 것이 저는 선차적인 이제 문제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정부나 여당에서 하고 있는 거는 종전선언을 먼저 해서 그것을 비핵화로 들어가는 입구로 열자, 이렇게 되는 거는 자칫하면 북한의 현재 지난 4년 동안 4.27 판문점 선언 이후 강화되어 온 그런 북한의 핵 그런 증강을 오히려 우리가 정전이라는 걸로 면죄부를 주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제외에 계시는 동포 여러분, 종전선언을 들여다볼 때 과연 이것이 앞으로 우리 한반도의 평화를 더 고착시키는 이런 선언이 될지, 아니면 북한의 날로 강화되고 증강되는 그런 핵무력에 면죄부를 주는 선언이 아닌지, 이걸 우리가 올바로 결심해야 되고, 다음 더 우리 중요하게 들여다봐야 될 거는 종전선언이라는 건 남북 간에 하는 것이 아니라 남과 북, 미국, 중국 이렇게 사사가 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종전선언을 통해서 앞으로 대한민국의 안보 구조에 새로운 그런 리스크가 생기지 않는지, 이런 걸 들여다봐야 되는데, 현재 북한은 끊임없이 종전선언 단계에서 유엔군 사령부는 해체해야 된다는 이 요구를 끊임없이 하고 있고, 바로 이 미국 땅에서 뉴욕에서 북한의 이제 유엔 대표부가 지난 10월에도 그렇고 11월에도 그렇고 유엔 무대에서 유엔사를 해체해야 된다라는 입장을 끊임없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북한과 중국이라는 이 두 우리의 제일 큰 안보 위협 요인을 감안할 때 이 문제는 정말 신중히 한미가 다가가야 할 문제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한인 동포들, 한인들의 현안들이 너무 많거든요. 아까 잠깐 언급을 해주셨지만은 선천적 복수국적자 때문에 우리 차세대 아이들이 한국은 물론이고요, 미국에서도 상당한 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불이익을 당하고 있거든요. 특히 이제 민감한 부서에 이제 그 도전을 할 때 이중 국적을 미국이 알면은 민감한 부서에는 고용을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이게 아니라고 그랬다가 나중에 거짓말을 한 걸로 선천적 복수국적이 돼갖고 이중 국적자로 되는
그런 것도 있는데 지금 헌법소원에서 헌법 불합치 판정까지 나왔거든요. 근데 이제 내년 9월까지 법을 개정하라고 그러는데 꼭 그때까지 기다려야만 되는지 그동안 지금 계속 피해자는 양산되고 있거든요. 저희들은 이런 심각한 문제를 빨리 해결해 드려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현재 헌법재판소에서 불합치 판정이 났고 법무부에서 검토하고 있다 그러는데 빨리 해줘야 됩니다. 이 국정 문제는 자기 입장에 따라 자기 의지에 맡겨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저희 당은 빠른 시간 내에 해결하겠다 이런 의지를 이제 가지고 있고요. 제가 아울러서 말씀드리면 그 우편투표 문제에 대해서 제가 듣기로는 얼마 전에 이 다른 당 관계자가 와서 이 워싱턴 DC를 포함해서 미 전역을 돌면서 동포들하고 간담회를 했는데 우편투표가 안 되는 이유가 국민의힘이 반대해서 그렇다 이런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면 우편투표 제도가 이 동포들에게 참정권 기회를 확대해 주기 위한 사안이기 때문에 제가 여야를 통틀어서 제일 먼저 그 법안을 냈습니다. 우리 당 지도부와 이 의논을 내서 우리가 동포들에게 우편투표에서 모두 다 참여하게 하자. 이렇게 의논이 돼서 제가 제일 먼저 발의를 했고 사실은 제가 그 법을 발의할 때 만약에 미국에 있는 우리 동포들이 우편투표를 통해서 모두가 다 투표에 참여하게 됐을 때 저는 우리 당이 유리하다고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법을 냈는데 우리가 반대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동포들께서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은 내년에 당장 우편투표가 적용이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것은 이유가 뭐냐면 이 선거를 관리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만약 내년에 우편투표를 적용했을 때 어떤 문제가 예상되느냐 하면 한국이나 미국이나 일본같이 우편제도가 정확하게 잘 갖춰진 데에는 등기로 우편투표 용지를 보내면 정확히 이것이 도달하고 다시 개표 기간 전에 돌아온다고 생각이 되는데 우리 215만 동포들이 살고 있는 지역이 저 아프리카 제국도 있고 중동, 아시아 후진국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투표용지를 보내는데 도중에 분실될 수도 있고 만약에 이 개표가 다 끝났는데 나중에 무더기로 이제 나중에 투표가 용지가 도착하면 대혼란이 생긴다. 이런 문제가 있고 그다음 또 하나는 시기적으로도 지난 10월 10일부터 이미 등록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내년 1월 8일까지 등록을 받는데 등록을 받을 때 양식 자체가 구분해서 받아야 된다고 합니다. 우편 투표할 사람 또 이렇게 총영사에 가서 할 사람 이미 그것이 구분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당장 내년에는 적용이 어렵다고 하는 것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입장입니다. 절대 우리 당이 반대해서 그런 건 아니라는 점을 좀 알아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우리 여기 살고 있는 또 분들의 시각은 또 달라요. 왜냐하면은 지금 말씀하신 선천적 복수국적제 해결하겠다는 것도 모든 여기 오시면은 단골 메뉴입니다. 그게. 그 다음에 수년째 계속되고 있고 재외동포청 또 동포처 신설 문제는 뭐 김대중 대통령 시절부터 제가 들어온 것 같은데 이게 여기만 방문하실 때는 말씀하셨다가 한국 돌아가시면 그냥 완전히 잊어버리시는 거고 하나도 된 게 없거든요.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현 정부가 우리 동포분들에 대해서 동포분들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는 자세가 너무나 소홀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지금 코로나 전국에서 우리 동포분들이 내가 우리 조국 본국을 방문하고 싶은데 왜 우리가 격리를 당해야 되느냐 이런 그 청원이 여기저기 있었습니다. 저도 받았고 민주당도 받았고 이 국회 의장실에도 가고 정부에도 갔는데 결국은 제가 제일 먼저 나서서 국회 청원을 제출하고 보건복지위원회 전 상임위가 다릅니다만은 제가 직접 출석을 해서 동포들 이런 문제 해결해 줘야 된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7일 1일부터 이제 직계가족 방문의 경우는 해결이 됐는데요. 저는 이것에 끝나면 안 된다. 왜 형제 자매는 안 되느냐. 우리 동포들이 밖에서 백신을 분명히 2차례 이상 맞았고 또 들어오기 72시간 전에 PCR 검사를 해서 이상이 없다는 것을 총영사관에 가서 확인을 하고 우리 국민이 우리나라 들어왔는데 왜 격리를 당해야 되느냐. 제가 굉장히 강하게
문서로도 공문으로도 보내서 빨리 해결해 달라고 하는데도 해결이 안 되고 있고요. 제여당 보충 설립 문제도 그렇습니다. 제가 그 법안을 냈지 않습니까? 야당이 법안을 냈는데 여당이 정부가 의지가 있으면 바로 통과시키면 되는 겁니다. 법으로 정부 조직법을 개정해서. 그런데 안 하는 것입니다. 왜 안 하는지. 그리고 이 공직선거법 개정 우편투표도 제가 먼저 발의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지금 현 정부 여당은 보니 우리 동포분들이 문제에서 잘 몰라서 그러는지 의도적으로 안 하는지, 예, 그래서 아마 동포분들이 이 정치권의 얘기는 믿을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모양인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저는 당의 제여동포 위원장이면서 제가 과거에 또 일본에서 총영사를 한 경험도 있고, 그래서 우리 동포분들이 어려운 사정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입장에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동포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제가 앞장서서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좀 저희 그 당이 말로만 하는 당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워싱턴 동포들에게 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한번 해주시죠. 지금 현재 해외 우리가 유권자 수가 214만 명인데 이 숫자가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실제는 우리 경상북도 유권자 수가 227만 명이거든요. 그러면 한 개 도민의 도의 유권자 수와 맞먹는 숫자인데 실제 투표에 참여하는 인원수를 보면 20만부터 22만 명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제가 강남 갑 지역구 의원인데 우리 강남구 전체 유권자 수보다도 적은 인원이 투표에 참가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적은 인원이기 때문에 재동포청을 우리가 앞으로 나오려면 정말 이 경상북도 한 개 도의 유권자만한 이러한 어마어마한 파워를 가지고 계시는 제외 우리 유권자들이 국민들이 투표에 참여하셔서 정치권이 그들의 목소리에 기울일 수 있도록 참정권을 행사해줘야 됩니다. 이게 지금 항상 계란이 먼저나 닭이나 먼저나 이런 프레임으로 자꾸 가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우리 입장은 외통에서라는 우리 의원들의 입장으로서는 여기에 계시는 분들이 쉽게 투표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구조적인 문제를 우리가 해결해 드리는 거고, 또 투표권을 가지고 있는 분들로서는 많이 투표에 참여하셔서 결국은 우리 국가적으로 정치권에서도 막 달려와서 문제를 해결할 수 이런 좀 구조를 함께 윈윈으로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한인 인재들을 더 많이 등용을 해서 뭐 한미 관계 발전은 물론이고 우리 대한민국의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정책, 또 나아가서는 뭐 또 이제 동포 해외 동포 중에서도 국회의원을 배출할 수 있는 그런 제도, 이런 것에 대해서 혹시 이제 좋은 그런 정책을 생각하고 계신가요? 우리 대한민국 정부는 세계 각국에서 이렇게 생활하고 있는 동포분들을 적극 지원하고 도와야 됩니다. 그래서 밖에 나가 있는 동포분들이 다 성공하고 다 잘 되어서 그 힘을 가지고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다시 힘을 보태주는 거. 그렇게 되면 우리 대한민국의 국력이 그만큼 더 신장되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우리 동포 후세들, 우수한 사람들을 전부 등용해서 함께 이 조국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서 함께 나아가는 것이 가장 훌륭한 동포 정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서 말씀드리면 이제 투표율이 낮으면 이런 문제가 있다. 투표율을 높이는 것이 우리 동포분들에게도 도움이 된다. 이런 말씀드렸는데, 저는 투표를 하실 때 이런 생각을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물론 투표는 우리 유권자가 알아서 판단을 하시는데, 여기 사는 동포분들께서는 평생 미국에서 사실 분들입니다. 그러면 한국과 미국과의 관계가 좋아져야, 지금보다 더 좋아야 마음 편하게 이 땅에서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오늘 장시간 두 분 의원 고귀한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